자, 안녕하십니까. 급반도 정수철입니다. 오늘 토요일이죠. 자,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승기가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이런 의문이 날이 갈수록 더 이제 이렇게 집회에서도 나타나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큰 힘을 얻고 있어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 어깨가 그냥 뿌듯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자, 이제 자기 시인들이 이제 속았다는 걸 알면 분노를 할 줄 아는 게 가장 이성적인 사람이겠죠. 지금 이제 이 태극기 집회가 날이 갈수록 새가 이제 더 가속화될 텐데, 작가들이 이제 촛불 집회를 했던 중도, 중도층들이 뭐 중도 좌파라든가 중도 우파라든가 뭐 중도 우파였던 사람이 이제 우파로 들어서 안전한 우파가 될 테고, 중도 좌파 긴가민가 했던 중도 좌파들이 이재명에게 속았다는 걸 알았으면 이제 분노를 하고 이재명을 때려잡자라고 이제 나서야겠죠. 이 민주주의라는 건 방종에 의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죠. 적극적으로 지켜야 되는 게 민주주의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지정학적 특성상 민주주의라는 게 그냥 이렇게 이제 유지되는 게 아니죠. 분명히 우리는 강대한 중국이라는 나라, 북한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이렇게 이제 경계를 해서 주적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항상 민주주의는 이게 이제 교란되기가 쉽죠. 이게 농부가 게으르면은 논밭에 논에는 피가 자라고 밭에는 잡초가 자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농부가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민주 자본 민 자본주의라는 것은 항상 농부가 부지런해야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체계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공산 사회주의라는 것은 뭐 그냥 내비두면 그대로 알아서 이제 걔네들은 항상 뭐 더 개선할 여지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이제 하향 곡선을 그리는 거고, 우리가 올라가는 것은 끊임없이 에너지를 뒤에서 이렇게 푸시를 해줘야 되는 게 민주주의죠. 그냥 방종을 하거나 이렇게 뭐 간방주의로 간다거나 방종을 하거나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이렇게 훅 이게 슈링크 그래가지고 훅뭐 꺼져버리는 풍선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라는 것은 버블 경제라고 뭐 비슷하거든. 항상 펌프를 해줘요. 펌프를 항상 펌프를 해주지 않으면은 그 에너지가 식는 게 이게 자본주의란 말이지. 그래서 자본주의의 어떤 이게 자본주의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려면은 어떤 이념 전쟁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방심하지 않아야 되고 끊임없이 펌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능이랄지 교육 체계가 필요하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이게 좌파적으로 기울 이렇게 가다가 까딱하면 이제 죽는 건데, 다행히도 이제 정신 차린 거지. 근데 그건 이미 미래의 과거의 선인들이 안배를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까딱하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비로소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러한 난리판에서도 질서를 지키고 폭력이 안 일어난다는 거. 폭력이 일어나. 옛날에 5.18 강주 사태처럼 그런 선동에 의해서 뭐 폭력이 발생한다거나 아, 그런 일이 생기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제 5.18의 폭동의 촉발은 어떤 그 북쪽 파견 스파이들에 의해서 이게 이제 촉발된 거거든. 방아쇠를 당기는 애들은 미국 스파이들 이제 간첩들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진짜로 무기 창고가 어디 있는지 알고 이제 막 바로 막 헤매지 않고 바로 찾아서 무기 털어가지고 막 시민 날아줘 가지고 이렇게 방어하게끔. 그 총성은 저기 김정일의 작품이다 이 말이지. 김일성의 작품인가, 김정일의 작품인가 이 말이지. 그래서 거기 이제 전라도인들이 전라도의 가격한 참을성 없고 약간 가격스러운 성격의 어떤 전라도인들의 어떤 그런 폭발적인 어떤 시발점을 만들어 가지고 이용당한 거죠. 이게 전라도인들은 조금 참을성이 있어야 돼요. 참을성이. 한 번 더 생각해야 되고, 자신들의 어떤 기본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나라가 이렇게
이렇게 그 100만, 200만이 모이고 서로 이렇게 뭐 촛불 반대 집회와 이쪽이 촛불 옆불에 태극기면 이쪽은 그 촛불이고 막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폭동이 아니라 폭동이. 근데 폭동이 일어나 폭동을 주장하게 되면 야, 이 새끼 간첩이지 하고 바로 잡아버리는. 저 새끼 간첩일 거야. 그러는 거. 폭동을 그 선동하잖아요. 그럼 저 새끼 간첩일 거야. 잡아. 촛불을 든 사람이든 이 태극기를 든 사람이든 그, 저 새끼 간첩일 거야. 그럼 그 양쪽 다 양친에게서 수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폭동을 이게 선동하는 애들은. 그래서 이재명이가 이번에 이제 또 그 말 실수를 했는데 뭐 제압을 한다. 어떻게 뭐 한다. 뭐 어? 체포한다. 제압한다. 뭐 그런 식의 언어를 써가지고 폭력을 일으키는 폭동을 이렇게 저장하는 그런 그 말을 만들었죠. 했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걔가 원하는 것은 지금 그 이 진영 싸움에서 폭동이 일어나길 바라는 거예요. 폭동이. 그 폭동이 일어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폭동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잘 될 수밖에 없는 나라지. 이런 나라가. 그래서 한반도에 이제 그 타너 스님이 아직 그거는 이제 타너가 이제 옛날에 그 저기 그 베트남전도 미국이 패할 거라고 말했던 사람도 아무 미국이 패할 거라고 막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패한다. 왜 오행의 원리에서 역학적 원리에서 그렇다. 우리가 이제 왜 우리가 북한을 이렇게 칠 수는 있지만은 북한을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치면 이거 쳐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그것도 오행의 원리에서 어, 우리가 이제 압도적인 어떤 전투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치고 올라가는 순간 저쪽에 이제 결집을 해버린 러시아, 중국, 북한이 이제 결집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무 우리가 후원국이 있다 하더라도 그 힘이 서로 와서 갖게 되면은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양 진영이 다 전멸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개미라는 그 애니메이션이 있잖아요. 흰개미 집단과 개미 집단이 붙었는데 거기서 한 사람 하나 꼬마 개미가 살아났어. 그래서 하나 살아남았다고 지들이 승자라 이거야. 하나 살아남은 거야. 다 뒤지고 다 항폐화되고 국토가 항폐화되고 다 죽고 응? 그래 몇 명만 살아나기 위해서 그게 그 의미가 있나? 어? 의미가 없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게 진영 이제 북쪽에서 이제 먼저 쳐 내려온다면은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방어적 차원에서 우리도 이제 공격을 나가야 되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먼저 이렇게 치면 안 되는 그런 거예요. 그 역학적 원리에서. 그래서 그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그 소프트 어택, 하드 어택과 소프트 어택, 하드 어택을 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그 방어적 차원에서 우리가 너희들이 우리가 쳐들어오면 너희들도 우리 고슴도치 전략에 의해서 다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강력한 전쟁 무기를 만들고 수출하고 표면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그러는 거죠. 우리 치면 너희들도 죽는다 그런 식으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 전쟁, 소프트 어택이라고 그러죠. 문화로서 세상을 점령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의 어떤 그 주변국이라 우리 그 지금 국제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뭐 FTA를 이렇게 서로 교역을 하는 나라들끼리는 우리 편이 되게 만드는 거죠. 우리 사람이 되게 만들고 내가 그들한테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문화 전쟁에서 지금 승리해 가고 있죠. K-팝 같은 거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공산권으로 흘러들어가서 만주 쪽을 지배해가지고 우회적으로 포위 작전을 했어요. 문화 정책으로. 그래서 이제 한글이 이제 그 세계 공용어가 된다고 뭐 그런 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대만도 한자가 어려워가지고 한글 쓴다고 그러고 지금 일본도 진짜 진짜 컴퓨터 자판 두드리려면 겁나 힘들게 한글 쓴다고 그러고 특히나 특히나 이제 그 반항 감정이 덜한 그 여성층에서도 한국말을 못하는 애들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학생들이. 그만큼 이제 한국어가 이렇게 이제 그 세계 공용어에 포함됨으로써 국력이 굉장히 증강하는 거지. 그리고 소프트 어택이 그러게 소프트 어택은 문화 강국이 됨으로써 자동으로 북한은 흡수되고 그리고 만주 수복하고 저쪽으로 지금 거의 그 몽고 쪽은 몽고는 거의 그 우리나라가 되다시피 했으니까 이쪽으로 길이 트이면서 몽고 쪽으로 이 나라가 합해지고 이렇게 이제 큰 제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는 어차피 뭐 우리가 고대 역사를 보면은 고조선 역사부터 보면은 그 한당국이 나오는가? 거기 뭐 고구려라는 책에도 이 소설이
이 고구려라는 이 그 소설이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구려를 조금 뭐 미천왕 도망절을 고구려라는 이 소설 속에서 뭐 역사를 기반으로 해서 썼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 우리가 그 각골문자 나오죠. 각골문자에 보면은 그 한자 기원이 거기서 했는데 그 각골문자의 문화의 어떤 그 주인이 우리 그저 고조선 뭐 이전에 또 뭐가 있을까? 어쨌든 간에 그러는데 그네들이 이제 그 문화를 훔쳐서 이렇게 이제 그 이 중국이라는 어떤 그 문화가 한족이라는 한족 문화가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자들 사이에서도 한자도 우리 거다. 한자도 우리 한민족 거고, 한글도 한민족 거고, 다 그거 다 너희들 역량으로는 한자도 못 만들 주제의 정자들이어서 그렇지만은 어떤 그 민족의 배반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지금의 중국 문화가 생겼죠. 그래서 중국의 역사는 이렇게 계속 이어져 간 게 아니라 그 중국의 그 뭐 문화가 계속해서 이제 그 5천 년, 반만 년의 역사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 이어져 온 게 아니라 막 중간에 막 이거 뭐 끊어지잖아요. 이렇게 그거 뭐 분석행위 같은 거에 의해서 과거의 어떤 그 문화랄지 그런 것들이 다 소실되고 그런 역사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걔네들은 뭐냐면 도둑이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국은. 그러니까 도둑이 문화이기 때문에 항상 뭔가를 훔쳐야 되고 도둑질해야 되고 그리고 가짜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냥 국민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국민성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도둑이 문화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때가 되면 흩어질 수밖에 없다. 12개국으로 이제 이렇게 각자의 어떤 그 문화들이 이제 각자의 어떤 그 소수민족의 문화에 따라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분리된 나라를 우리의 어떤 한류 문화에 의해서 이제 통합이 되고 중국 땅이 한국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제국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 제국이 되고 물론 이제 개몽을 하는 거죠. 걔네들도 이제 우리 어떤 그 한민족의 어떤 그 유전자적 기질에 의해서 이제 개몽이 되고 원래의 주인이 누구, 원래 이 땅의 주인이 누구였고, 너네들의 어떤 뭐 아버지 조상이 누구였고 그런 것을 제대로 알아가는 거죠. 뭐냐면 그것은 정음정의양의 시대, 지축이 바로 쓰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실되었던 어떤 과거의 역사가 우리 정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립이 되면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어떤 그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복 받은 사람인 거죠. 이 여기서 사는 사람들. 외국인들도 보면 굉장히 그 한국 사람들 그 부러워하잖아요. 뭐 몸에서도 뭐 냄새도 안 나고 뭐 이렇게 이거 땅그 국토도 좋아가지고 하강암 지반의 땅에서 지하수가 나오면 다 그 생명수 강천수가 되고 다른 나라는 뭐 먹으면 석회수를 먹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막 빨리 늙는다고. 빨리 늙고. 그다음에 막 신장암 걸려서 빨리 죽고. 그래서 한국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 땅의 기운과 그 천신의 기운과 하늘의 기운과 모든 게 이렇게 딱 융합이 돼가지고 젊고 멋있고 굉장히 그 아시아의 어떤 다른 민족과 비교를 해도 굉장히 한국의 어떤 그 산남 선녀들은 굉장히 우아한 품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상이라는 게 굉장히 우수하게 이게 느껴진다고. 딱 대놓고 보면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국에서 왕따 당했다 하더라도 일본 가면은 그저 대빵이 된다 그러잖아. 이 길로 먹다 그러잖아. 그래서 굉장히 그 기질적으로도 우수하고 기상이 굉장히 우수한 게 한민족입니다. 그 스스로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이런 것들 보면은 이 폭력 사태가 아니라 과거 옛날에는 조금 그런 것들이 조금 있었지만은 뭐 폭력 사태가 아니라 폭력 사태가 뭐 정교적인 힘으로 이제 뭉친 거죠. 근데 좌파 촛불은 그 중국의 자본과 돈에 의해서 얘네들이 이제 움직이는 애들이라 그것이 생명줄이 이제 끊기게 되면 그 돈줄이 끊기게 되면 안 모여요. 안 모인다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런 우파들은 자발적 모임이잖아. 뭐 종교적 힘도 있고 자발적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그 사명감으로 뭉친 사람들이잖아. 근데 좌파들은 뭐야? 유행 따라. 맹탕 생각 없이 사는 놈들. 어? 유행 따라 가는 놈들. 그냥 그 뭐야? 자기의 어떤 뭐 실리만 쫓아서 이렇게 가는 애들. 하이에나 같은 애들.
걔네들이 좌파고 촛불 좌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약간의 분위기만 바뀌어도 이제 분명히 이 안에서도 좌파 활동을 했던 애들도 이렇게 합류를 하게 될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만은 뭐 좋은 현상 그렇게 돼야죠. 그렇지만은 뭐 자신이 저질러 온 것을 똥은 자신이 이제 치우지 못하게 되는데 자신이 싼 똥은 이제 자신이 또 책임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과거의 행적은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를 하고 좌파 척결을 하겠죠. 뭐 언론사부터 척결을 하겠죠. 일단은 언론사부터 척결을 하고 뭐 이재명 같은 경우는 뭐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까지 갈 것 같고 그 이름에서 나오잖아요. 이재명이라고. 이재명. 이놈의 새끼는 제거돼야 된다. 이재명. 이 새끼는 제명대로 못 산다. 반대로 하면 제명대로 산다. 그냥. 그런 게 이름에 이제 그것도 까딱인데, 이렇게 하면은, 그 이제 그 운세가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굉장히 좋은 이름인데, 근데 이쪽이 좌파가 별로 없어요. 이재명이라는 게 이놈은 완전 제거돼야 할 운명이고, 만약에 얘가 우파였다면은 이게 이름을 떨칠 그런 인물인데, 과거에 어떤 어렸을 때부터 행적을 뒤집어 보고 그 언행에서 볼 때에 걔네들은 얘는 이재명이는 여쪽으로 까딱할 운명을 지닌 그 제명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이름에서도 나타난다 이 말이야. 같은 앙의 기운을 타고났어도 어느 놈은 왕이 되고 어느 놈은 거지가 된다. 근데 누가 그런 그 이야기도 있더만 응? 같은 왕의 기운을 타고났어도 거지 왕이냐 아니면 어떤 만인의 왕이냐 이것은 이렇게 가냐 이렇게 가냐 다 틀리는 거예요.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날짜 같은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어도 어느 놈은 되고 어느 놈은 안 되고 하는 것은 뭐 자라는 환경일 수도 있겠지만은 모든 것은 자신이 행해온 행적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근데 이 지금의 현생에서의 행적뿐만 아니고 자신이 과거에서부터 쭉 이렇게 그 과거가 아니라 윤회를 거듭하면서 이루었던 업적에 의해서 이렇게 어떤 응보에 의해서 인과에 의해서 지금의 모습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영원히 이렇게 그 반성하지 않는 영혼은 영원히 반성을 하지 않죠. 근데 어차피 이제 우리 부처님이랄지, 뭐 예수도 좋고, 부처님이랄지, 부처는 모두가 부처가 될 때 성불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 모든 사람들은 다 성불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은혜를 통해서 끊임없이 반성을 하지 않고, 부처의 어떤 그 가르침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계기에 의해서 그 영혼이 다시 이제 리셋되는, 이게 리셋되는 그러한 그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제 부처가 되는 그날까지 이렇게 이제 그 윤회의 시스템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나이를 이렇게 먹었어도 어린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어린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도 성숙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이 더 나이가 많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보더라도 인간의 어떤 나이를 보지 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당신들이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북한에 태어나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성숙한 영혼들이에요. 성숙한 영혼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냥 여기 한반도에 태어난 거 아니라고. 그렇지만은 여기서 조금 방심을 하게 되면은 당신이 영혼이 퇴보하게 됩니다. 당신의 영혼이 퇴보하게 돼. 영혼이 아니고 혼이 퇴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한반도에 태어났다는 것은 가장 행운이 있는 사람이고 가장 지금 당신들이 어떤 그 전망이나 방종에 서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내가 과거에는 몰라서 속았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알 때쯤 분위기가 알 때쯤 됐으니까 그 자료를 찾아보고 이재명이가 너희를 어떻게 속이려고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 이렇게 깨달음을 얻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돼? 속았으면 분노할 줄 알아야지. 속았으면. 도둑놈인 줄 알았으면 도둑을 잡아야지.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할 줄 알아야지.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윤석열의 복귀를 환영합니다.